제4장 발단. 개학 후 벌써 몇 주일이 흘렀다.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동태 파악은 몇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란 학생 자치회 간부들을 학생처 직원이 수시로 접촉하여 그들의 새로운 운동 방향, 데모와 집회의 계획, 작은 루트 등을 알아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하숙촌과 자취집의 밀집 지역을 돌면서 학생들의 동택을 파악한다. 하숙촌의 다방, 장구장, 소주집 등에 들려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각종 서클과 향후의 친목단체 등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처의 10명 이상의 직원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분담하고 있었으며 혹시 자신의 불찰로 학생들의 위험한 기밀을 사전에 알아내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심할서를 써내는 일을 말한다. 심할서 한 장을 써낸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신분상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번 횟수가 쌓이게 되면 경우에 따라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학생처 직원들은 결사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여태껏 학생들의 별다른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 60년대부터는 신학기가 되어 학년이 올라가면 거의 언제나 학생들의 커다란 수요가 있어 왔다. 올해도 틀림없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학생들의 운동이 준비될 것이며 나아가 학생들의 실제적인 행동이 있을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금년 초여름에 실시 예정인 비지구 국회의원 재선거구에 제야 세력의 대표격으로 출마한 구경철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는 정보만이 학생처 직원들에게 입수되었을 뿐이다.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만 그 지원의 강도가 어떠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시외버스로 불과 40분 거리에 있는 B 지역으로 벌써부터 학생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학생들은 강의만 끝나면 대거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제야 후보의 전단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하고 거리를 누비면서 행인들을 잡고 제야 후보의 인물 소개와 당선의 필연성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학교 당국에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었다. 다만 수수방관할 수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박찬우 교수가 홍영희 선생의 연구실로 전화를 했다. 홍 선생님, 연구실로 잠깐 찾아뵈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지금 혼자 계십니까? 네, 그럼 곧 가겠습니다.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가 홍 교수의 방으로 찾아온 적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그럴 일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홍영희가 혼자 있느냐고 확인까지 하지 않았던가. 박 선생이 학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상의할 일이 있을는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전화로라도 충분히 상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뭔가 홍영희에게 요긴하게 할 말이 있는 것이다. 홍영희는 무엇보다도 그가 영문과의 학과장이라는 사실에 신경이 갔다. 마곡사 계곡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어쩔 수 없었던 일을 그녀는 더욱 선명히 느끼고 있었다. 참으로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자신을 스스로 통찰할 수 없는가. 그런 일이 있은 후 사진반 학생들이 몇 차례 회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날이면 오후 늦게 그녀는 조금은 후회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학생의 이름을 소리도 없이 되뇌어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얼마 있지 않아 박찬우 교수가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제 보아도 그의 백발은 신비스럽기만 했다. 물결치는 그의 백발 속에는 남다른 행동을 한 인물이라는 그의 이미지와 더불어 뭔가 속기가 없는 그의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서려 있었다. 선생님, 저희 방에 다 오시고 웬일이십니까? 네, 뭔가 좀 의논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참, 커피 드시겠어요? 아닙니다. 홍 선생님께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싶습니다만 오늘만은 사양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 보시죠. 다름 아니라 홍 교수님, 저기 선생님 사진반을 맡고 계시죠? 네, 홍영이는 괜히 가슴이 찰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아무래도 마곡사 사건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았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굴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거기 학생들 중에 영문과 학생들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요. 총 15명 중에서 4명이 영문과 학생들이니까요. 이야기가 김영길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홍영이는 자기가 기대고 있던 벽이 무너지고 자신은 그만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낭패감이었고 무서운 괴멸의 감각이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홍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두 차례 만났을 뿐인걸요 뭐. 홍영이는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을 봐가면서 대응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하고 먼저 보따리를 풀지는 않기로 했다. 그나저나 왠지 모르게 신비로움과 고고함, 무엇보다도 남다른 행동으로 다른 이들의 은근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박찬우 교수가 이따위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애들이 말이에요. 아직은 확실치가 않지만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수작을요? 홍영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이 그 술 취했던 학생들에 의해서 수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문제는 훨씬 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애들이 수작을 부린다니 김영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듯 했다. 그것도 여간 다양한 일이 아니었다. 이야기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면 덜컥 내려앉은 간을 다시 올려붙여도 될 것 같았다. 지금 영문과 학생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강의실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과 외부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제가 예사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겠군요. 저의 짐작으로는 이들이 무슨 모의를 해서 과 전체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요구를 따르도록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사진반에 속해 있는 4명이 주둥인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이야기가 갑자기 급변해버리고 말았다. 문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다. 아이들은 참 착해 보이던데요. 그야 그렇지요. 착한 아이들이지요. 그렇지만 아주 비판적이지요. 그리고 악동들이고. 저로서는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진반 지도교수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조금 망설였지요.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되는데요. 홍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다만 유난히 친하게 붙어다니는 그 4명의 학생이 공교롭게도 사진반에 들어갔고 홍 선생님께서 지도교수를 맡고 계신다고 해서 혹시라도 무슨 낌새라도 눈치채셨나 해서 찾아온 것뿐입니다. 박 교수님, 저의 지금 갑작스런 생각인데요. 혹시나 학생들이 비구역 재선거에 선거운동하러 간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문과 학생들이라고 과 단독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전교적으로 다들 강의를 듣고 나서 선거구역으로 달려갑니다. 하기야 몇몇 열성파 학생들은 아예 선거운동원으로 뛰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과의 경우와 같이 학생 전체가 강의를 사보타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과, 나아가 학교 전체와 정면 대결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찬우는 창문 밖의 푸른 창공을 올려다보면서 꿈꾸듯이 얘기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홍영이는 불현듯 무슨 섬광처럼 자신의 가슴으로 날아드는 순간적인 의식의 편린을 자각했다. 김연길의 잔인하고 냉소적이던 표정과 그 과감하고 살이까지 스며든 행동력을 그녀는 머릿속에 떠올렸고 어쩌면 일이 아주 난처하게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어느 틈엔가 그런 순간적인 예감은 확신처럼 굳어져 왔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턱은 없으리라. 김연길이가 어째 자신이 다니고 있는 모교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학과와 교수들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박 선생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총명해 배고 다들 가정환경도 좋아 보이더군요. 그런 못된 짓을 할 아이들 같이는 보이지 않더군요. 박찬우는 할 말을 잇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정말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으니 홍영이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무슨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곧 요구사항을 제시하겠지요. 지금은 태풍 전야의 고요라고나 할까요? 박찬우는 멍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갔다. 신비스런 그의 백발에 왠지 고독과 쇠잔의 기운이 서려있는 듯했다. 박찬우의 예측대로 김연기를 중심으로 한 4명이 똘똘 뭉쳐 무슨 일을 획책하면 문제는 심각할 것 같았다. 그날 밤 구경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첫 번 전화 받을 때만큼 긴장되지는 않았다. 그녀도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다. 아하, 홍 여사, 아니 참, 홍 교수님 이렇게 밤에만 전화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낮에는 도무지 시간이 없고 또 홍 교수님 자신도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밤에 전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드릴 말씀은 여기 지역 초등학교에서 이번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선거 첫 합동 유세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 교수님이 만약 와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힘이 날 것입니다. 글쎄요, 전 유권자가 아닌데요. 홍 교수가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 드리는 것 아니라는 사실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홍 여사님, 절대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모시고 싶을 따름입니다. 어려웠던 젊은 사람, 좌절과 방황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이 다만 잊혀지지 않을 뿐입니다. 홍영이는 계속 할 말이 없었다. 젊었던 시절에 어설프게나마 그에게 분명히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남자로서의 모션을 취해주지 않았다. 그는 가슴을 쪼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자세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 줄장부였다. 그런 자세로 일관하던 그를 홍영이는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나이의 두 주먹은 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가. 참으로 홍영이 자신을 그는 안타깝게 만들었으나 역시 그녀는 먼저 팔을 걷고 나설 수 있는 여성분은 아니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여자는 떠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20년도 더 지난 이 세월에 만나서 뭘 하자는 것인가. 도무지 우스운 일이다. 그냥 만나 얘기하고 차나 한 잔 나누자는 것인가? 그럴 필요 없는 일을 할 이유가 있을까? 다소 궁금하기는 했다. 변한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람이란 세월 속에서 단련되면 어떻게 변모하는 것일까? 뭐니 해도 솔직히 말해 그를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가 고맙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의 그 어설픈 감정을 그가 여태껏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통하기조차 했다. 옹 교수님, 너무 심려하시지 마십시오. 상아탑에만 갇혀 지내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세상 구경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옹 교수님만 좋으시다면 나에게 무료 봉사하는 대학생들을 몇 명 보내겠습니다. 홍영이는 여전히 대꾸를 할 수 없었다.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왠지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떨어지지가 않았다. 끝까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구경철은 하하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홍영이가 그의 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 듯 했다. 그의 웃음이 그것을 입증했다. 젊은 시절의 구경철에게는 정말 눈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였다. 홍영이는 왠지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조금은 야릇한 웃음을 흘렸다. 구경철의 행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연애 감정이었다. 그것을 리얼하게 느끼면서도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는 자신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은 왜 이러는 것일까? 김영길 학생에게서 느꼈던 그 자제할 수 없었던 강렬한 이끌림이라든가 구경철에게 가져보는 은근한 기대감은 정말 자신으로서는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사건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먼 메아리처럼 혹은 강의 수면을 흘러가는 안개처럼 아련히 느껴졌을 뿐이다.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강의는 정상화되어 가는 듯 했으나 학생들의 소요 사태는 그것에 비해 훨씬 강도 있게 조직화되어 갔고 이윽고 전면적으로 그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학내에 퍼지는 학생들의 분위기가 예년과는 조금 달랐다. 학생들은 쉽사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위에 나서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데모가 있어도 벌써 서너 차례는 있을 날짜였다. 그러나 캠퍼스에는 이상하게 무거운 분위기만 감돌 뿐 좀처럼 학생들의 시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영문과 학생들이 일체 수업 거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학내에 쫙하게 퍼져 있었다. 좁은 시골에 위치하고 있고 겨우 10만 안팎의 주민을 거느린 이 강변 소읍에서는 정말 뭐든지 감추고 살 수 없었다. 한 학과의 학생들이 특별히 내세우는 이유도 없이 근 한 달 가까이 일체 수업에 불참하는 것은 절대 은폐될 수 없었다. 영문과에 대한 이런 소문은 학내를 무거운 침묵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사실 캠퍼스 내에서는 영문과 학생들의 모습은 썩 만나기 어려웠다. 혹시 도서관이나 캠퍼스의 벤치에서 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도 그들은 한사코 침묵을 지켰다. 예, 너들 왜 강의에 들어가지 않니? 그렇게 됐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언제쯤 강의를 듣게 되니? 아직 몰라. 기다려봐야지 뭐. 영문과 학생들은 다들 비슷한 말을 했다. 왠지 그들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는 듯 했다. 어느 날 출근하여 연구실로 들어가려던 교수들은 문짝 밑에 떨어져 있는 낯선 인쇄물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무심코 내려다보던 교수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의 기운이 역력했다. 인쇄물 위에는 거창하게도 인사 말씀이라는 제호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이런 말을 써놓고 있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올립니다. 오 공화국도 이제 말기로 접어든 지금 이제 머지않아 역사는 오욕의 한 장을 접고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참신한 인사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수구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막 도래하는 시대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대학에서도 교수 사회와 학생 사회에서 다 같이 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맞이할 정신적 그리고 실제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들 학생 대표들은 개학과 더불어 근 한 달가량 이 점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토의 내용은 학생 총회에 공개되었고 총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들 중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도저히 저희들이 계속 교수로서 모실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퇴진을 요구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고로 우리 민족은 군사부의 일체라 하여 스승을 존경하는 관습이 있어 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왕의 통치 권력을 가지기 위한 일종의 백성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고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도저히 교수로 모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그분들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사고방식과 실력과 교육자적 자세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롭게 숨쉬는 젊은 세대를 교육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을 방치한다면 그분들 자신들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교수는 성직이 아닙니다. 판검사처럼 엄격한 시험을 거쳐 채용된 분들도 아니고 공개 경쟁 시험을 치러서 채용되는 재벌 회사의 엘리트 사원들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 등지에서처럼 교수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권위는 그만한 연구 업적과 저술, 그리고 임용 과정에 있어서의 엄정한 절차를 걸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수님들도 저희들의 의견에 동조하시리라 믿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이 수십 년간 계속되는 통에 대학은 오염되었고 교수들의 권위는 추락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사실 안기부 출신 교수들을 만나기란 결코 어렵지 않으며 저술은커녕 2년 3년 지나도 서너 페이지짜리 논문 하나 쓰지 않는 교수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거리나 골목의 들앉은 주점에서 오만 추잡스런 작태를 보이면서 대학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강의를 들었던 선배들이 노트를 빌려보면 자구 하나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과 같이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학교의 행정을 독점하여 고매한 인격과 줄기찬 연구욕으로 연구실과 강의실을 지키는 순수한 학자님들을 수혜시키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25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군사독재의 그늘 속에서 악성의 세균처럼 대학가에 스며들어온 이런 독버섯 같은 존재들을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분들의 퇴진을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이 대학을 후일 자신들의 모교로 택할 후배들을 위해 그것은 아울러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학과마다 과 총회를 적어도 10번 이상 열어서 정말 더 이상 학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교수님들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명단을 공개함에 있어서 수없는 주저가 있었으나 저희들은 허수아비 같은 우상에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가혹한 자기 반성을 거듭한 끝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명단에 드신 선생님들을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A급은 안기부나 군 수사기관 혹은 경찰 출신으로 임용과정에서 특채의 혜택을 입은 분으로서 학문 연구와 학생 지도에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신 분 혹은 3회 이상 신문지상이나 유력 종합지에 정부 시책을 지지하는 논주의 글을 과장하게 논술하여 발표하신 분을 가리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속히 대학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빨리 대학을 떠나지 않으면 대학은 그 권위를 잃고 정치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B급은 독재정권 협력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독재정권이 테두리 내에 안존하면서 젊은이들의 변혁의 요구를 위험시하고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체제 수호에 적극적인 교수님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증거 없이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직에 연연해하고 정부 차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따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 외국 유학을 다녀오는 등의 경우에 흔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은 자기들의 지지파만 옹호하고 반대자들은 철저히 탄압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B급에 속하는 교수님들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 계속 독재 정권이 눈에 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은
이듬해 A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급은 무능부패한 교수님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독재 군사 정권과 밀착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자질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교수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하루라도 약주를 들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으신 분,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희롱의 대상으로 생각한 결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달고 다니시는 분,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하여 현지민들과 신문지상의 지탄을 받으신 분,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에 고정적으로 출연하여 그야말로 탤런트 교수라고 이름이 나신 분, 최근 3년간 논문 한 편 없으신 분, 한 학기에 강의 시간을 절반 이상 무단 결강하신 분, 원서 해석을 전혀 하시지 못하여 한 학기 내내 번역서만 읽으시는 분, 5년 이상 하나의 강의 노트를 사용하시는 분, 가지신 사업체가 많아 연구실에는 쉬시러 잠깐 들를 뿐 날이면 날마다 사업장에 나가 계시는 분, 사모님이 유정이나 여관 다방을 경영하시는 분 등등을 가리킵니다. 이 C급에 드신 선생님들의 진퇴는 그분들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그 사회 속에서의 개인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가 성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고 지성인을 교육하는 교육자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수라는 직책의 고유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교수는 자유직업인이 아닌 것이며 타인, 즉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C급에 속하는 분으로서 계속 교수직에 남아 계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하여 교수직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후 그야말로 저희들에게 환골탈태의 변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1987년 봄 총학생회 드림. 그리고 이 글의 끝에 A급 교수의 5명, B급 교수의 7명, C급 교수의 20명에 달하는 명단을 발표했다. 전부 32명이었다. 대학의 전체 교수가 300명을 조금 넘었으니 대략 1할 정도가 학생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인사말씀이라는 글의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왠지 세상은 바뀌어 있었다. 이런 글을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여실히 말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전전긍긍하는 교수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개중에는 학생들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수들도 있었으나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대학이 사회와 유리된 별천지가 아님을 실감하였다. 현실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무딘 그들이지만 그들도 사회가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사회의 그러한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또 그것은 갑작스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변화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필연적인 이유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제4장 발단. 개학 후